네, 바쁘신데 제가 제 얘기를 좀 하고 문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김대중, 김영삼 두 분 대통령님의 묘소에 참배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셨고 헌정사 최초로 수평적 정권 교체를 이뤄내셨습니다.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생은 민주주의와 인권 그리고 남북 평화에 대한 헌신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와 세계인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제가 목포 김대중 노벨상 기념관을 방문하면서 방명록에 썼던 것처럼 그분은 불멸의 거인이셨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집권 이후 김대중 대통령님이 추구했던 민주주의, 민생, 남북 평화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민이 위임해준 공권력으로 오로지 정치적 반대자를 제거하고 집권 세력을 보호하는 데 골몰하는 동안 민생은 피폐해지고 경제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거부권이 대통령 가족 보호를 위한 방패로 전락하고 국제사회의 조롱이 되고 있습니다.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었다라는 국민들의 자조와 한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저 조국 윤석열 정권의 퇴행과 후진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평생을 지켜오신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내겠습니다.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남북의 평화 공천을 지켜내겠습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힘든 민생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님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는 필요합니다. 김영삼 대통령님 재임 기간 공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의 과를 거론하진 않겠습니다. 금융실명제 실시와 군부 하나의 척결은 김영삼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님의 쾌도 남마 같은 결단과 실행력을 존경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집권 이후 30년이 지났는데 검찰판 하나회가 등장하여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추진자의 한 사람으로 국민께 다시 한번 국민들에게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의 마지막 과제는 한 줌의 정치검찰이 쥐고 있는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제 일정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목요일 대전 현충원에 가서 홍범도 장군님께 머리를 숙였고 오늘 서울 현충원에서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홍범도 장군 흉상이 육사 내에서 이전되고 말았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묻습니다. 이전되어버린 홍범도 장군 흉상을 원위치 하는데 동의하는지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전과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면서 수많은 육군 장병들이 묻혀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추모했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최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이 작년 10월 6일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최장 180일간 논의된 후 자동 표결에 붙여집니다. 10월 6일부터 계산했을 때 180일 후는 4월 초, 즉 22대 총선 직전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법사위에서 최상병 특검법 통과에 찬성할 것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법사위에 통과한 후 윤석열 대통령은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밝히길 바랍니다. 최상병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은 박정훈 대령을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기소되어야 할 사람은 박정훈 대령이 아니라 수사 외압을 벌인 대통령실과 국방부 관계자들입니다. 일선 수사팀의 수사 결과가 왜 뒤집혔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야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 안보실에 파견된 김형래 대령은 작년 7월 21일 해병대 수사단을 이끌던 박정훈 대령에게 최상병 사망 사건을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최상병 사망 사건이 발생하고 해병대 수사 착수 시점은 7월 19일인데 그로부터 이틀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이 일을 김형래 대령이 혼자 했을까요? 이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가 무슨 역할을 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상병이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